자,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수열이 뭔지에 대해부터 정의를 해 보도록 하죠. 이 수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이제 배워보셨겠지만, 이제 수의 나열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열을 우리가 뭐로도 볼 수 있냐면요. 이제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 집합인 함수로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석학에서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 채택하게 될 정의 같은 경우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수열은 무엇이다? 함수다. 어떤 함수가 있는데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 집합이고 공역이 실 전체 집합인 이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1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이제 a1이고 2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a2고 3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이제 a가 3가 되는 이 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이 함수를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요. 이것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퀀스 오브.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공역이 현재 실수 전치집합이잖아요. 복소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실수를 제한시켰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이걸 부르기를 sequence of real numbers라고 해가지고 한국어로 하자면은 이제 실수열이라고 우리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공역 같은 게 이제 복소수 전치집합이 됐다면 이제 복소수열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실수로 다루기로 했죠. 그런 이유로 이제 실수열이라고 말하고 실수열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기하기로 다음과 같이 표기하게 됩니다. AN인데 얘는 이제 자연수 전체 집합인 그러니까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 집합인 이제 함수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또는 이제 수의 나열의 이제 관점으로 봐서 이제 A1, A2, A3 이렇게 쭉 나오도록 이렇게 나열을 하는 방법도 표기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기를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제가 가끔 이제 빠르게 쓰기 위해서 이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n이라고 썼다면은 그냥 n은 이제 자연 전치집합에 있는 원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수열의 함수다라고 해가지고 정의를 하게 되었고 이제 수열을 정의했으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싶었던 수열의 극한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열의 극한 중에서 일단은 수렴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정의를 해볼게요.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렴의 정의 같은 경우는 점점 다가가가지고 한없이 끝없이 이제 다가간다, 가까워진다, 막 이런 뜻의 표현을 써가지고 정의를 했죠. 계속 끝없이 무한대로 갈 때 그쪽으로 계속 다가가는데 그 지점이 될 수 없고 아니면은 그 지점으로 계속 쭉 이어지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 다가간다는 그 성질, 그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수렴의 정의였는데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엄밀하게 정의하는 것이 이제 해석학에서 다루게 될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때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엡실론을 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n이라는 것도 도입을 할 거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부르기를 이 정의를 엡실론 n 논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수열의 값들이 다 이제 실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수열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알파라는 의미의 실수가 있었을 때 우리가 부르기로 수열 이게 수열 AN이 수렴한다. 어디로? R이라는 실수 알파라는 실수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냐면요. 자, 임의의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그러니까 엡실론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양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 100, 1000, 만, 10만, 1조, 1회, 막 1경, 막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플러스로 이제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되게 작은 수도 가능하겠죠. 양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0.1, 0.01, 0.0001
0.00001 막 이런 거 다 가능할 거고요. 심지어 10의 마이너스 1억 제곱 같은 경우도 다 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해야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얘기하고자 싶은 거는 무엇이냐면요. 이 알파가 있었을 때 이제 수열이 쭉 이제 쭉 나열돼 있겠죠. 이제 수열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 끝자락 이 마지막 부분 최종적으로 어디로 닿아가는지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게 될 거냐면은 그 어느 순간부터 어느 지점을 딱 정해가지고 그 지점 이후로부터는 다 이 알파 근처에 엡실론 근방 안에 그 모든 수열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1이 여기 있어요. 첫째 항 초반 부분은 어떤지 상관없어요. H 여기 있다. 아니면 A3가 여기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느 특정 시점 이후에는 무조건 여기 엡실론 근방 안에 들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수 캐피탈 N이 존재해가지고 썼을 때 하기를 N 이후에 있는 모든 항들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2 AN 플러스 3 이 등등의 이제 모든 항들 이제 n 이후로 있는 모든 항들이 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 이 엡실론 근방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자연수 n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면은 그때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만족시키기를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an 플러스 3 이런 모든 이 디오베타 모든 텀들이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과 알파 플러스 엡실론 그러니까 엡실론 근방 안에 무조건 들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럴 때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고요. 이런 경우에 이 수렴하는 값 그러니까 수렴하는 값 이 알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흔히 부르기를 극한이다 라고 부르거든요. 저 리미트 오브 an이 되겠죠. 수열 an의 극한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쓰기로 알파가 무엇이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다 라고 표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그러한 표기가 되겠죠. 이렇게 수렴하는 값을 정의하게 되고요. 이것은 수렴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렴의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초반에 어떤지 상관없어요. 초반에 어떤지 나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특정 시점 이후로부터 모든 항들은 내가 어떤 엡실론을 가져오든 그 엡실론 근방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그 n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엡실론에 대하여 이제 그 뒤에 모든 텀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n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수렴한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n을 하나 잡을 수 있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수열을 표현해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x축 같은 경우는 자연수 전체집합이 이제 될 거고 이제 y축 같은 경우는 이제 an이라는 수열 값을 제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쓰는 n은 이제 자연수가 될 거고 이 알파라는 값이 여기 있었을 때 수열을 제가 임의로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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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이런 수열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괜찮나요? 자, 수열이 이제 쭉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제가 만약에 엡실론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엡실론을 이제 근방을 잡아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잡아봤다고 해볼까요? 여기가 이제 알파 플러스 엡실론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 그렇다면 제가 이제 수렴한다는 정의가 뭐였습니까? 이 엡실론을 잡았을 때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그냥 아무 양수 엡실론 잡았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어느 시점 이후로부터는 다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n을 잡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벗어나 있지만 제가 만약에 n을 이 부분으로 잡아버린다면은 그 이후로 있는 모든 항들이 다 이제 이 엡실론 근방 안에 들어올 수 있겠죠. 이렇게 잡자는 것이 바로 이제 수열의 극한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항들이 다 이제 이 뒤로 이제 제가 표시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만약에 여기 다 들어온다면은 그때 이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엡실론을 좀 더 작은 거 가져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엡실론을 진짜 조그맣게 막 이 정도 가져왔단 말이에요. 엡실론 근방을 이렇게 이 정도밖에 잡을 수밖에 없어요. 엡실론을 이렇게 너 가져오더라도 나는 충분히 언제든지 자연수 n을 잡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다 여기 엡실론 근방 안에 들어오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수렴의 정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 엡실론 근방 안에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쉽게 정리해 볼게요. 네가 어떤 엡실론 어떤 양수를 가져와 가지고 구간을 잡든 나는 특정 시점 이후로부터 다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 n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수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은 이제 패드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엡실론과 이제 n을 사용해가지고 엡실론 n문법이라고 이제 말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뒤에 연속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면은 연속의 이제 엄밀한 정의에서 이제 엡실론 델타 문법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의문이 남는 게 정상이에요. 무슨 의문이 남을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왜 엡실론이 되냐? 왜 이만큼의 엡실론을 잡아야 되냐? 솔직히 엡실론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임의의 양수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양수에 대해서 가능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엡실론이 아니어도 2엡실론, 3엡실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똑같이 임의의 양수라는 역할을 충분히 이제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굳이 엡실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2엡실론, 3엡실론이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여기서 이제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기울의 모든 항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n을 포함하면 안 되냐? 라는 질문할 수 있지만 꼭 포함해도 상관없죠. 대신 그때 잡는 n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약간 달라지겠지만 결론적으로 여기 우리가 정의하고 싶다는 그 목적에는 이제 부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어느 시점 이후로부터의 모든 항들이 다 엡실론 근방에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n을 잡을 수 있다. 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없는 다른 것들은 이제 다르게 설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잠깐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리마크로 자 제가 정의해드린 방식은 이거였어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there exists 하기를 캐피털 n이 자연수가 존재해서 such 대하기를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an 플러스 3 이 뒤로 보이는 이제 모든 항들이 다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 알파 플러스 엡실론 이 근방 안에 들어왔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굳이 이제 엡실론이 되냐? 상관없죠. 2엡실론, 3엡실론이든 그것들이 다 이제 똑같이 이제 임의의 양수라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임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내가 이게 지스트 하기를 자연수 n이 존재해가지고 such 때 하기를 제가 굳이 n 플러스 1부터 할 필요 없다 했습니다. n부터 해도 상관없죠, 솔직히. 그 이후로 이제 모든 게 다 여기 들어온다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n부터 이 뒤에 있는 모든 항들이 다 알파 마이너스 2엡실론, 알파 플러스 2엡실론에 이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 n을 잡을 수 있는지가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엡실론 같은 경우는 이미 양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양수를 가져오도 상관없어야 돼요. 어떤 양수를 가져오든 나는 이 n을 잡을 수 있다가 이제 포인트예요. 이걸 부합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문장은 동치관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엡실론이 양수인데 중요한 건 이 근방이 되게 좁아질 때만 좁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때를 더 살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엡실론을 양수로 잡는데 0하고 1 사이에는 이제 양수로 잡아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there exists 하기를 캐피탈 N이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들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은 이제 책들마다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결국 같은 의미니까 n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AN이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 말과 이 말이 동치죠. 똑같은 거죠. 이것들이 다 이제 알파 마이너스 2 엡실론, 알파 플러스 2 엡실론 안에 들어온다고 말할 건데 사실상 이 끝에 굳이 이게 오픈 인터벌이 되냐 이런 의문점도 가질 수 있는데 굳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클로즈 인터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엡실론 근방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핀포인트고 여기가 이제 닫혀있냐 열려있냐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없단 말이에요. 딱 이 지점, 이 지점이 이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그냥 이 여기 있는 이 모든 항들이 무조건 여기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 라는 건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제 당연히 이 n의 값 차이는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n이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이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되면서 n을 잡는 게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n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제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때 이제 n을 잡을 때마다 약간 표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여기서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n을 잡을 수 있다가 포인트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 가지 이제 정의 같은 경우는 동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저는 이 정도 설명하고 이제 또 당연히 같은 동치 명제는 많겠죠. 동치 관계인 문장은 많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전공 서적을 살펴보자면은 어떤 서적에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치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제 서술하는 책인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을 믿고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서적을 접했을 때 그렇게 된다면은 음, 네, 시간 나실 때 심심하실 때 한번 증명해 보시는 것도 그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것을 적용시켜 가지고 볼 수 있는 예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열 A는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 n의 감마 제곱분의 1로 잡겠습니다. 이때 이 갯마 같은 경우는 양수로 가정을 해보죠. 자, 그랬을 때 이 극한이 어디로 갈 것인지 살펴보자면요. 지금 보시면 이제 갯마가 현재 양수란 말이에요. 갯마가 양수니까 이제 n의 갯마 제곱 같은 경우는 이제 n이 무한대로 이제 커짐으로써 점점 분모가 이제 현재 커지는 상황이 있겠죠. 결국 분자는 1로 고정되는데 분모가 계속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가 있으니까 이 극한값은 0으로 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추론을 한 다음에 왜 진짜 0으로 가는지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보이게 된다면요. 일단은 양수 엡실론을 찍습니다. 양수 엡실론 딱 찍어요. 그랬을 때 그 딱 하나의 그 이제 엡실론을 딱 하나 고정시켜 놓고 그 엡실론에 대하여 there exists 하기를 이제 캐피털 N이 자연수가 이제 존재해가지고 썼을 때 하기를 이제 무언가 이제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존재할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현재 이걸로 수렴한다는 것을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확인을 해야 되냐면요. 이 캐피털 N보다 이제 큰 모든 양수 n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0 이라는 것이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보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현재 절대값 an인데 이 지금 이거 자체가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벗겨져 나와 가지고 얘네 gamma 제곱분의 이제 1이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고, 이제 이거보다 이 n이 더 작기 때문에 결국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는 커지겠죠. 따라서 이거는 캐피털 N의 갬마 제곱분의 1로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엡실론이 작도록 하는 그 n을 잡는 과정을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잡을 수 있겠냐면은 엡실론의 갬마분의 1제곱분의 1이 n보다 작도록 하는, 그니까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이것보다 큰 n을 잡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맞다고 이제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르키메데스 법칙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전 시간에 배웠던, 좀 많이 올라가야겠네요. 자,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필드에 대해서 이거 성립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수를 가져오더라도 저는 이제 그 수보다 항상 큰 자연수 n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양수 a를 이제 가져오더라도 어떤 양수든 간에 그것보다 이제 작은 n분의 1꼴의 그 어떤 한 수를 제가 각 필드에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르키메데스 이제 법칙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이제 양수를 가져오더라도 이제 저는 어떠한 양수 두 개를 가져와요. 그랬을 때 그 어떠한 양수에다가 이제 n을 곱해 가지고 이 양수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적용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논해 보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시 넘어오자면은, 어차피 이거 이미 양수라고 볼 수 있죠. 엡실론이 이제 임의의 양수고 이제 갯마가 이제 양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양수가 될 건데, 그 어떤 수보다 항상 더 큰 자연수 n을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아르키메데스 이제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충분히 보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이게 된다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캐피탈 M분의 1의 갯마 제곱 같은 경우가 부등호가 엡실론의 갯마분의 1제곱의 갯마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너무 빠르게 보였나요? 자, 다시. 자, 그래서 이 부등식에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n하고 엡실론 자리를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캐피탈 N분의 1이 이제 엡실론의 갯마분의 1제곱보다 작다는 것을 이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건데요. 어차피 이제 갯마가 이제 양수기 때문에 양변에 이제 갯마 제곱을 해도 부등식은 이제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 오른쪽에 쓴 게 이제 엡실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제 이 친구가 이 친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파란색 부분으로 잡게 된다면은 이게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였다면은 당연히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괜찮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an을 n분의 sin n이라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거는 너무나 이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많이 해봤다시피 이 극한값이 어디로 갈지 너무나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sin n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수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가 이제 무한히 커지고 있어요. 그 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분모가 이제 무한히 커지게 되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전체 값은 이제 0으로 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극한값이 이제 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진짜 왜 이런지를 이제 엄밀하게 지금 엡실론 n노법을 써가지고
증명을 해주신다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의 양수 엡실론을 고정합니다. 딱 찍어요.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찍습니다. 자, 찍었을 때, 내 일기시스트하기를 자연수 캐피탈 N이 존재해가지고 썼을 때 하기를 해가지고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게 할 수 있겠죠. 그 N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네모친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갈지를 맞추는 것이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데에서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n보다 큰 모든 자연수 이제 n에 대하여 an에서 0을 뺀 거,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고 싶으니까 an에서 0을 뺀, 그리고 그러니까 그 n보다 큰 이제 n에 대하여 an과 0 사이 이제 거리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자면은 결국 절대값 an인데요. n은 자연수니까 이것은 n분의 절대값 사인 n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절대값 사인 n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어떠한 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현재 캐피털 N은 스몰 n보다 이제 작으니까 결국 분모가 작아지게 되면 전체 값이 커지게 될 거여서 이러한 부등식 관계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엡실론보다 작은 n분의 1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수에는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양수를 가져오더라도 그보다 작은 n분의 1꼴의 수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아르키메데스 법칙을運用해서 쉽게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이것 더 이제 엄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전에 펼쳤던 그 논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까지 증명을 통해서 자명하게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고요. 이렇게 잡아버린다면은 결국 n분의 1보다 이제 엡실론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음으로써 결국 절대값 an-0이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근데 엡실론은 이제 이미 양수를 이제 찍어가지고 개놓은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다라고 이제 결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그리고 한 이 정도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특징이 있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엡실론 n로법을 써가지고 이제 수렴한다는 것을 이제 보일 때 애초에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를 미리 예측을 하고 알고 간단 말이에요. 여기들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결국 이 둘의 차이를 이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을 계산해야 될지에 대한 결과는 이미 자신이 이것이 어디로 수렴할지를 알고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 때문에 이렇게 엄밀한 엡실론 n로법을 이제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거 수렴하는 것을 직접 보여라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직관적으로 어느 값들을 수렴하는지를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터득하게 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 n을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펼칠 때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미리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어디로 수렴하는지 그 알파 값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수렴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펼쳐나갈 때 그 식이 달라지게 돼요. 그 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아쉬우니까 예시 한번 더 볼게요. 다 0으로 이제 수렴하는 거 봤으니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좀 살펴본다면요. 제가 A는 이번에 어떤 거 데려오게 될 거냐면은 AN을 n 플러스 2에다가 n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를 n제곱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 값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진다면은 그것을 이제 1이라는 것을 고등학교로 나왔다면은 편하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펼쳤던 방식을 잠깐 살펴봐 드리자면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어차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같은 경우는 n이 절대로 이제 0이 아니잖아요. n이 0이 아니니까 an에다가 제가 식을 넣어서 써드리고요. 자, 결국 n은 이제 0이 아니니까 분모문자에 n을 나누는 것은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2, 1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되고요. 리미트가 이제 위아래 이렇게 분배될 수 있고 결국 따로따로 리미트 계산해도 된다 라는 그런 정리가 있다는 것을 그냥 알고서 이게 0으로 수렴하고 이게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값은 1로 수렴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펼쳤던 논리 방식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지금 목적은 이거보다 더 엄밀하게 이제 가자는 겁니다. 왜 이것이 이제 0으로 수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수렴값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방법을 채택해 주셔도 좋겠으나 왜 이게 1로 되는지 예측을 했다면은 그거를 직접 보이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여기 엡실론 N법을 사용하는 마스터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 증명을 하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일단은 이게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직접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수 엡실론을 찍습니다. 찍었을 때 내가 exist 하기를 자연수 캐피털 N이 존재해 가지고 썼을 때 하기를 어 뭔가 만족하는 게 있겠죠? 그 만족하는 식을 여러분이 찾는 것이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n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번엔 an-의 절대값을 계산해야겠죠. an-1의 절대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될 것이고요. 자, 이거를 계산해 보신다면요. 절대값에 분모는 이제 n 플러스 2가 될 거고 분자는 n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1의 n제곱에다가 그리고 n 플러스 1을 빼버리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식이 써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식이 써진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결국 절대값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인데 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절대값 같은 경우는 결국 가장 작은 수가 가장 큰 수가 될 텐데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3이 가장 작은 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은 n 플러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캐피털 n으로 바꿔준다면은 전체 분모가 이제 작아지니까 전체 값은 커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고요.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n 플러스 2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도록 이 n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값이 3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립한다는 것은 위와 같은 원리죠, 거의 얘랑. 그리고 아르키메데스 이제 법칙을 사용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전부 설명 안 할게요, 이제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양수 엡실론을 가져오더라도 그거보다 작은 이제 n 플러스 2분의 1꼴을 가져올 수 있다. n을 엄청나게 큰 수 가져오면 되겠죠. 그게 안 되면 더 큰 수, 더 큰 수, 괜찮겠죠? 그런 수를 가져온다면 언젠가는 이제 n을 점점 키웠을 때 얘보다 작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n이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것을 무조건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3의 실론보다 작다. 엡실론이 아니어도 돼요. 일부러 이렇게 잡은 거예요. 물론 여기다 3을 써놓고 여기 이걸 1로 바꿔도 되겠죠. 하지만 어떤 논리든 상관없습니다. 3의 실론이든 이제 엡실론이든 결국 이미 양수에 대하여 이게 3의 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보이게 된 거니까 어떠한 이제 엡실론을 잡든 이 두 사이 거리는 이제 3의 실론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양수보다 작은 겁니다. 근데 그 어느 양수를 되게 조금만 가져와 봐요.
되게 조그만 거, 0보다 쪼끔만 더 큰 거, 그걸 가져오는 순간 이제 이 거리는 거의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직관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결론을 내드리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다? 1이다. 이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를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되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파란색 표시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잡는 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연습하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예시로는 이제 좀 이제 특별한 것을 재미있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an 같은 게 알파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제가 이제 이용점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성립할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 같은 경우 절대값 an은 이제 절대값 알파로 간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잘 성립한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이게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부등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되게 유명한 삼각부등식이라는 거예요. 자, 삼각부등식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절대값 x 플러스 y랑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의 이제 크기를 비교하자면은 항상 어느 쪽이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이제 삼각부등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것의 증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곱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어차피 다 양수기 때문에 양수 AB가 대성하게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와 같은 것이 그리고 A 제곱과 B 제곱했을 때 결국 대성관계도 똑같이 유지가 되죠. 그리고 그게 양수라는 가정하에 아까 이거 성립한다는 것을 양수는 가정하기 때문에 이거 공치관계를 쓴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제곱해 주신다면은 좌변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가 될 거고요. 우변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플러스 2 절대값 xy 바 이렇게 되겠죠. 얘가 항상 이거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는 것을 자명하게 알 수 있으니까 바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우리 xy 같은 경우는 벡터로 인식해 가지고 정확한 결정 조건을 사용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얘가 x, 얘가 y라면은 얘가 x 플러스 y 벡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니까요.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일단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되게 유명한 부등식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이제 끝날 때까지도 계속 이 부등식을 머릿속에 넣어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 xy는 이제 모든 실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y 대신에 y-x를 넣어도 돼요. 그래도 식은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 보자면은 이 좌변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값 x가 될 거고 우변에는 절대값 y 절대값 음 y 대신에 이제 y-x를 넣게 되는 거니까 절대값 x는 절대값 x가 아니라 절대값 y겠네요. 이것은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절대값 x 플러스 y 대신에 이 친구를 넣은 거죠. 따라서 절대값 y 마이너스 절대값 x가 절대값 y-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 원리로 이제 x 대신에 이번에는 x-y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여기가 좌변이 절대값 x가 될 것이고요. 우변 같은 경우는 절대값 x-y 플러스 절대값 y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가 절대값 x-y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얘는 마이너스의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 마이너스의 뭘로 보죠?
음, 이러고 싶다. 이거 말고 얘.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에 절대가 x 마이너스 절대가 y 해가지고 지금 부호가 반대란 말이에요. 얘랑. 이거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부등식 종합해 준다면은 마이너스 절대가 x 마이너스 절대가 y보다 크거나 같고 뭐가 x 마이너스 y가 절대값에 이게 둘이 같으니까. 그리고 뭐 이게 성립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아, 반대네, 반대. 죄송합니다. 잠시만에 실수가 있어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절대가 x 마이너스 절대가 y 같은 경우는 절대가 x 마이너스 y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절대가 x 마이너스 y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이 등식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등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이 등식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절대가 x 마이너스 절대가 y의 전체 절대값 같은 경우는 절대가 x 마이너스 y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인식이 나오게 되었고요. 살짝 이것도 이제 상업 부등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등식이 이렇게 탄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게 되었고요. 자, 위에 이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 부등식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랬을 때 AN의 극한이 이제 알파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임의로 풀어주신다면은 이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내게 시스타기를 자연수 n이 존재해가지고 썼을 때 하기를 n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절대가 an 마이너스 알파가 an 여기서 쓰시 an 마이너스 알파 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등식을 활용해 준다면은 이거보다 절대가 an 마이너스 절대가 알파의 절대값보다는 크가 낫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n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끝났네요. 내가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보이게 되었으니까 절대값 a의 값은 절대값의 알파다. 이 두 사이 거리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게 된다는 것을 보였으니까요. 이렇게 괜찮겠죠? 그리고 상업 부등식만 잘 활용하면은 바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명제였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시 표시해 놨고요. 별로 명제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예시를 이제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중요한 띠오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부르기로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이제 정리이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증명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증명하지 않고 엄청나게 열심히 써먹은 그런 정리가 되겠는데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은 이제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값은 베타로 수렴한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알파, 베타 값이 이제 실수값으로 나오게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정리 같은 경우는 수렴할 때 수렴한다는 전제 하가 있어야지만이 그 가정하에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정리라는 것을 우선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수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모순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 그러니까 이제 an 플러스 b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리미트를 쫙 당겨주신다면은 이것은 각각의 리미트 값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an 곱하기 bn 이 수열이 있었을 때 물론 이제 an과 bn 곱한다는 뜻이 이제 좀 어 누가 보기에는 되게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만약에 A인과 B에게 Bn이 벡터라면은 내적을 좀 사용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음,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A1 곱하기 B1과 A2 곱하기 B2 그냥 하나의 수열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의 극한은 이제 각각의 극한을 보낸 것의 곱 그러니까 알파 베타와 같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를 쓰기 전에 2-1 같은 느낌으로 특히 만약에 Bn이 이제 R이라는 그냥 수열이 그냥 거의 상수로 그냥 계속 유지되는 그런 값이라고 했을 때 이랬을 때 우리의 극한은 이제 두 개의 이제 수열을 곱한 것이 아니라 한 수열에다 실수배라는 거하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게 된다는 것을 2번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번만 증명이 된다면은 결국 실수배까지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써보게 된 것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조건은 두 개를 하게 될 건데요. a는 절대 0이 아니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는 절대 0이 아니고 수렴하는 값 a는 수렴한 값이 절대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분의 1은 알파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수렴하는 값에 이제 역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항상 이제 bn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있을 때 그 가정하에 그 수렴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제 부등식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있고 이걸 응용해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는 것이 뭐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를 수 있는 함수 극한의 대소 관계라는 것이 있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4번이 증명되면 이제 더 이제 편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 1, 3, 4 이 네 가지를 증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되게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다면은 증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성립한다. 그리고 이게 성립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결국 이 값은 이거고 이 값은 이거기 때문에 리미트를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덧셈에 대해서 분배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일단 이 수렴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이 값이 여기를 수렴한다는 것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에서 얘를 뺀 그것의 절대값이 이제 몇 엡실론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n을 잡아야 되는지가 이제 문제일 텐데요. 일단은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단은 베이스를 깔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미 양수 엡실론을 찍습니다. 찍고 그때 이제 리미트 an이 이제 알파고 리미트 이제 bn이 이제 베타인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식을 활용할 거냐면요. 네, 웨기지스트 하기를 자연수 이제 n1이 존재해 가지고 썼을 때 하기를 n1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절대값 an-알파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bn도 이제 수렴하니까 네, 웨기지스트 하기를 자연수 n2가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n2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절대값 bn 마이너스 알파 값이 에슐론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한 전제 조건이었죠. 이 전제 조건 하에서 제가 펼쳐나갈 논리는 무엇이냐면요. 결국 여기는 이제 n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하고 이거는 n2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렇다면 n을 어떻게 잡아버리면 되냐면요. take 그냥 캐피털 N을 정의를 하기를 n1과 n2 이 둘 중 하나의 값에
그냥 두 개의 값 중에서 최대값을 잡아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n에 대해서 다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왜냐? n1보다 크고 n2보다 크잖아요. 이게 다. 이 n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단 n을 잡아주시고요. 이때 n보다 크거나 같은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이제 논하고 싶었던 an 플러스 bn에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빼버린 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절대값 an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bn 마이너스 베타로 이제 절대값 안쪽을 이제 식을 변형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삼각부등식을 이용해 주게 된다면요. 여기에서 삼각부등식이 사용이 될 것입니다. 삼각부등식이 사용이 되고요. 삼각부등식을 활용해 주시면 된다는 분들은 절대값 an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절대값 bn 마이너스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에 비해서 이거는 이제 엡실론보다 작고, 이 친구는 이거에 비해서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결국 2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이 보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증명이 완료되었죠. 결론만 여러분들이 적어주신다면요, 증명을 끝낼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증명이었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거로 증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곱에 대한 것이죠. 리미트 an, bn을 계산한다면 이건 알파, 베타가 같다 라는 거, 두 번째 것을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방법보다는 이제 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안하면서 증명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증명에 앞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수 에프실론을 찍습니다. 그 에프실론에 대하여 어떤 논리를 붙이게 될 것이냐면요, 제가 일단은 수렴한다는 걸 사용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목표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절대값 am, bn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것의 크기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로 보기 힘드니까 제가 일단 두 조각으로 분해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자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파 곱하기 bn을 한번 더해볼게요. 그렇다면은 am, bn에서 알파 곱하기 bn을 더할 수 있고, 그러면은 다시 또 알파 곱하기 bn을 빼줘야겠죠. 그것을 여기다 빼보겠습니다. 알파 곱하기 bn을 빼주시고요. 다시 더해주시다면 어차피 등식 똑같이 성립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또 여러분들이 삼각부등식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분해할 수 있겠죠. 그것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영등식, 부등식이 이거 더하기 이게 더 큰 거죠.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 절대값 성질에 비해서 이 친구는 절대값 an 마이너스 알파, 알파에다가 절대값 bn을 이제 곱한 거 더하기 이것도 공통으로 묶어준다면은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bn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현재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이제 수렴한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을 거고, 이것도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수렴한다는 것 통해서 보일 수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얘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bn이 수렴한다는 것을 어떻게 쓰게 될 거냐면요, there exists 하기를 자연수 n1이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n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절대값 bn보다 이제 bn 같은 절대값 bn을 이제 절대값 이제 베타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 이거에다가 1을 더한 수, 이 수보다는 이제 작게 만들 수 있겠죠. 그걸 만족시키는 이제 자연수 이제 bn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엡실론 같은 경우는 1로 잡아놓고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더 큰 반경만이 잡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엡실론 잡는 것보다 더 이제 널널하게 잡아놓은 조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AN, BN이 이제 수렴한다는 걸 통해서 내역이지 스타하기를 자연수 N2가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N2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제 AN을 수렴하는 성질 이거 L11보다 작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쓸게요. BN이 수렴한다는 것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인 다음에 이 세 개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캐피탈 N을 여기서 만든 N1, N2, N3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잡아버린다면 이제 이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는 항상 이 밑에 아니 밑에가 아니라 위에 있는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과정을 써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거에 비해서 이 친구보다 엡실론이 더 클 거고요. 첫 번째 부등식에 비해서 절대값 bn보다는 절대값 베타 플러스 1이 더 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알파는 값이고요. 이제 세 번째 이 부등식에 위해서 다음 값은 엡실론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산해 주시다면은 이제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더하고 플러스 1에다가 엡실론 이렇게 되거잖아요.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는 이제 상수예요. 어떤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엡실론에다 이제 몇 배를 하든 간에 어차피 이건 엡실론과 똑같아요. 어차피 이미 양수라는 것은 자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양수에 대하여 그 양수보다 항상 작다는 이 값이 작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였잖아요. 이걸로 끝입니다. 결론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이 알파, 베타로 실험한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딴 얘기인데 수리 극한 부분은 제가 좀 엄밀하게 잘 최대한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현재 힘들거든요. 지금 일 갔다 와서 지금 촬영하는 거라서 되게 좀 힘든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좀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체력적으로 한계가 좀 있고 좀 힘든 점이 있네요. 그래서 아까 말할 때도 이거보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는데 라는 것이 자꾸 머릿속에 드는데 일단은 강의를 일단 끝내놓고 다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깊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도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녹화 몇 번째인지 아시나요? 지금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고 세 번째로 녹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지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모습 좀 잘 봐주시면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역수 같은 경우죠. 다시 정리 확인해 보자면은 a는 0이 아니고 알파도 0이 아닐 때 이 값이 이제 이렇게 수렴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정의되는 거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이 최종값이 이제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알파가 0이라면 이 값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조건들 여기 깔아놓게 된 거고요. 이것만 보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이고 싶은 식이 무엇이냐면요. 절대값의 a인분의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이거에 대해서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통분해 주신다면은 a 곱하기 알파에다가 a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요. 절대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쪼갤 수 있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리고 이게 엡실론의 몇 배, 그러니까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거니까 마찬가지로 엡실론을 고정시키고요. 그랬을 때 내 exists 하기를 자연수 n1이 존재했어서 시대 하기를 이 n1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절대값 an이 이제 어디에 존재하게 되냐면요. 이제 엡실론 반경을 이제 어떻게 잡게 될 거냐면은 2분의 절대값 알파라는 값으로 그냥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2분의 절대값 알파 어차피 같은 양수죠. 알파와 2분의 3 절대값 알파 이 반경 안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괜찮겠죠. 그리고 their exists 하기를 이제 자연수 n2가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n2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알파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활용하게 될 것이고요. 이 부등식전에 이 두 개 다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은 파트이면 안 되겠죠. take capital N equal n1과 n2의 맥시멈으로 잡아버리자 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때 n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부등식을 이어서 나갈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거 성립하게 될 거니까 2분의 절대값 알파보다 이제 절대값 an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양변을 역수치한다면은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값 알파분의 2 절대값 an분의 1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바뀌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얘보다 작겠죠. 얘보다 작을 거고 절대값 알파 같은 경우는 그냥 값수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an-알파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부등식에 비해서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결론적으로 절대값 알파의 제곱에 2 제곱분의 2 거기에다가 엡실론 곱한 것보다 작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게 얘보다 작다는 것을 보였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 이것은 알파분의 1이다 라고 결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설명을 제가 또 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제가 an분의 1을 정의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 조건을 깔아왔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극한값이 알파분의 1로 간다는 것은 이 극한값이 정의가 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무조건 필요한데 사실상 이 정리에 있어서는 이 조건까지는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까지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게 없다는 것 이게 없어도 된다는 것 설명하는 책도 충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추가로 해가지고 설명하는 책 같은 경우는 이제 AN분의 1을 잘 정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이 엡실론 N로법을 좀 더 거기에 초점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것이 없더라도 이 극한값은 정의가 됩니다. 왜냐면요. 사실 지금 현재 이 부등식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자 가져와 볼게요. 자, 이 부등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거를 잠깐 제가 이 범위 말고 이렇게 써 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절대가 AN하고 마이너스 절대가 알파 이 값이 현재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괜찮을까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 죄송합니다. 자, 이걸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센 조건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네, 이 친구를 가져와 볼게요. 자, 이 친구를 한번 가져와 보고요. 이 친구 이제 엡실론 대신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것을 어차피 양수면 되는 거잖아요. 2분의 절대값 알파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데는 문제 없죠.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랬을 때 모든 n보다 큰 이제 n2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분의 절대값 알파 같은 경우는 사실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0보다 이게 0이 아니 이제 알파는 0이 아니니까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값 알파에서 이분의 절대값 알파를 이제 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등식의 위에서 이것은 절대값 알파에서 절대값 an-알파를 뺀 거 이것보다 작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삼각부등식을 활용해 주셔가지고 이것은 결국 얘랑 알파 마이너스 a인가 똑같죠? 때문에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an 이렇게 삼각부등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현재 오른쪽 보시면은 이거는 절대값 an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뭐예요? n2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절대값 an이 0보다 커요. 그래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값 an분의 1이 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니까 an분의 1은 잘 정의가 되는 거겠죠. a는 0이 아니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초반부에 an이 0이어가지고 an분의 1이 정의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특정 시점 이후로부터는 절대로 이제 알파가 0이 아니라는 조건 때문에 an분의 1이 정의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극한의 논란되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정리를 했자면은 만약에 네, 엑지스트 하기를 예를 들어서 n1이라는 게 이제 자연수 n1이 존재해서 만족시키기를 a n1이 0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an이 0이 되는 그 0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큰, 큰 n에 대해서는 그 a는 0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은 뜻은 무엇이냐면요. 즉 an분의 1이라는 그 값 자체가 잘 정의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자면은 이 조건 지워도 돼요. 괜찮겠습니까? 물론 수열 an분의 1이 잘 정의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근데 극한은 정의되기 잘 됩니다. 극한은 정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명제였냐면요. 샌드위치 정리를 증명하기 위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잠깐 그거를 가져오 본다면은 이거였습니다. 잠깐 근데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거랑 같은 뜻은 무엇이냐면은 an-bn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면 bn-an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괜찮을까요? 그럼 저는 어떤 것을 보이게 될 거냐면은 이 수열 자체를 이제 cn이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cn의 이제 수렴값이 이제 cn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때 이제 cn의 극한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보이게 되면은 증명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얘의 극한은 이제 베타, 얘의 극한은 이제 알파로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왜냐 아까 첫 번째 증명한 거에 의해서 덧셈도 되면 뺄셈도 되겠죠. 네, 이거에 비해서 이걸 넣어보시는 건 넣어보시다면 바로 이게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증명을 시작하자면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도 이것입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만약에 cn이 0보다 크고 이 cn이 수렴을 하는데 그 값이 이제 감마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감마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냐?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제 이 여기서 증명의 목표가 됐겠죠. 이것만 증명해 한다면은 우리는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레임을 일단 증명을 먼저 시도해 주신다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일단은 cn이 감마로 수렴한다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자연수 엡실론에 대하여 엑지스트하기를 자연수 캐피탈 n이 존재했었을 때 하기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cn이 감마 마이너스 엡실론과 감마 플러스 엡실론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이후에는 모든 항들을 다 들어야 된다는 것도 써야 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cn이 cn이 감마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은 거죠. 작은 거죠. 괜찮죠? 자, 그리고 약간 바꿔볼게요. 감마 같은 경우는 cn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단순히 엡실론만 옮긴 겁니다. 그리고 현재 c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 이 값은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정리를 주시다면은 모든 양수의 엡실론에 대하여 감마가 이제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가 정확히 크거나 같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뭐 크다고 말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뭐 이게 더 정확하겠네요. 이 부분 때문에. 따라서 엡실론은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이거는 모든 음수잖아요. 모든 음수보다 커요. 그건 뭐겠어요? 모든 음수보다 크면은 감마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증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레임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증명을 계속해 주신다면은 일단 가정을 해야겠죠. AN이 BN보다
작다고, 작거나 같다고. 이것이 문제 전제 조건이었고요. 그랬을 때 제가 Cn을 Bn-An으로 정의를 하게 된다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열이 될 거고요. Cn의 극한을 보내신다면은 결국 1번 성질,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와 관련된 뭐 2번 성질도 쓸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위에서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겠죠.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으로 이제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알파는 베타보다 이제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 값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얘가 감마인 거고 얘가 cn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위에 제가 클레임에 보였던 것에 위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베타가 이제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서 증명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네 번째 보시면요. AN이 BM보다 이제 클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크거나 같다예요. 같을 때도 이거 성립하고요. 클 때도 이거 성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만 이거고 이거만 이거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약간 첨언을 해주신다면은 만약에 100모를 빼고 이게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극한값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크더라도 그리고 극한값은 같을 수 있다 라는 점. 이거 오해하실까봐 일부러 잠깐 써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의 수력 극한에서 되게 중요한 정리를 한번 증명을 해봤고요. 자, 이것들이 이제 활용해 주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리미트를 뭐 분배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겠죠. 왜냐? 이게 수렴 만드는 것이 보장이 돼 있다면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는 예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음, 다항함수 잡을 건데요. 이제 그 폴리노미얼 약자 따가지고 px로 이제 나타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b0 플러스 b1x 플러스 b2x 제곱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bkx k제곱이라는 이제 파워가 이제 k, 그러니까 이 차수가 이제 이제 k차 다항식을 가져왔습니다. 리스트 전제 조건은 제가 뭘로 할 거냐면은 bk가 0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아볼게요. 그러면 최고차는 이제 bk x k제곱이 될 거고요. 이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의 k제곱분의 pn을 구해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x를 n으로 바꾸게 되고 이제 n의 k제곱 나누게 될 건데요. 인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 값을 이제 써주시면 된다면은 어차피 리미트 분배한 것도 아니고 안에서 자유롭게 식을 변형한 건데 솔직히 상관없잖아요. 이거 더하기 n의 k-1제곱분의 b1 더하기 해가지고 n분의 b k-1 플러스 bk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했던 1번 성질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두 개의 들 성립했잖아요. 그러면 세 개의 들을 성립할까요? 당연하죠. 네 개의 들을 성립할까요? 당연하죠. 묶어서 이제 하나로 보면 되잖아요.
이것을 보이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렇게 두 개일 때 성립한다고는 유한계일 때 다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다 이제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증명한 것을 활용해서 해 주신다면은 결국 앞에 거 0 으로 수렴하고요. 그다음 것도 0 으로 수렴하고 해 가지고 n분의 bk-1 제곱도까지 0 으로 수렴하고 남은 것이 이제 bk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bk가 된다라고 쉽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개수가 이제 무한계면 될까라는 것이 의문일 수 있겠죠. 제가 2 개일 때 되니까 3 개일 때도 되고 4 개일 때도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은 무한계일 때는 되냐? 그건 안 됩니다. 왜요? 왜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개수가 이제 유한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무한일 때는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한일 때는 따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무한일 때 제가 증명을 무한일 때 만약 가능하다면은 제가 따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발레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아이고. 첫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1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인데 지금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n분의 1이 n개 있는 걸로 거의 n개의 합을 갈 수 있는데 이것을 리미트를 이제 분배해 가지고 아까 우리가 했던 성질을 이제 무한계에서도 이제 해 본다면은 여기에서 수렴값이 1이 0이라는 이제 어마무시한 이제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안 되냐면은 이 부분이죠. 지금 현재 이게 n개인데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몇 개예요? 무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한과 무한의 차이를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무한이라는 것은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일 때 성립한다고 해 가지고 이 수학적 기납부를 보여 가지고 이제 유한계일 때 다 가능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임을 하더라도 무한대일 땐 또 다른 논리예요. 무한대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한계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이런 것 다 증명하겠다고 해 가지고 무한계일 때 성립한다라고 보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순이 발생한다는 이 판례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결론 말씀드리자면은 무한계일 때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계산할 때 얘를 얘로 바꿔 가지고 계산을 해야겠죠. 이 무한계의 리미트 분배는 안 되니까 결국 이 안에 있는 이 가로에 있는 것을 유한계로 바꾼 다음에 유한계로 분배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미리 계산을 하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이어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수렴하는 것에 대해 예시를 그동안 봤는데요. 이제 수렴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진동하는 형태를 제외한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경우를 정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하기로 수열들이 이제 실수열이고요. 첫 번째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모든 양수 m에 대하여 exist 하게 될 자연수 캐피털 N이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이 N 이후로의 이제 모든 항들 이 모든 항들이 항상 임의의 양수 m보다 크다면은 이번에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m을 얼마나 큰 걸 가져오든 간에 그거보다 그 이율은 그거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자연수 n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표기하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한대다라고 해 가지고 양이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제 수렴한다는 거하고 정반대겠죠. 수렴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수렴하지 않는 상황도 알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는 이제 똑같이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바로 마이너스 an이라는 것이 이제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칸이 이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정의를 해도 뭐 문제 없겠죠.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모든 양수의 m에 대해요. 그러니까 m을 만약 너가 어떻게 얼마나 큰 m을 가져오더라도 나는 그거보다 그 어느 텀 이후로의 그 모든 항들이 다 이제 네가 가져온 수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얘가 임의로 가져오는 m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시를 보면서 좀 더 이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을 얘네 알파 제곱이라 할 거예요. 근데 알파는 0보다 커요. 이랬을 때 이제 n이 커지면은 점점 값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되면서 계속 증가 함수인데 이제 무한대까지 증가하게 될 거니까 발산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을 어떻게 보이려면요. 에플론과 비슷한 논리로 이제 양수 m을 찍습니다. 찍었을 때 여기 찌스트하기를 이제 자연수 n이 존재해서 어떠한 조건을 이제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보이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n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이제 n의 알파 제곱인데 이것은 캐피털 n이 이제 n보다 작으니까 캐피털 n의 알파 제곱보다 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죠. m의 알파분의 1제곱은 이미 어떤 양수예요. 이 양수보다 큰 n을 잡을 수 있겠죠. 이게 성립하게 된다면 이 양변에 이제 알파 제곱을 해주다 보면 n의 알파 제곱은 n보다 크다는 것이 바로 나오게 돼버리니까 이 파란색의 위에서 이것은 n보다 크다는 것을 보일 수 있겠죠. 음, 음. 따라서 이미의 양수 m에 대하여 저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알파 제곱은 무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예시를 이제 위에 거를 이제 가지고 좀 설명을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위에 들었던 이 예시를 한 번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양수, 음수가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BK 최고 차항의 개수는 이제 양수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보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Pn 이것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는 것을 지금부터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당연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엄밀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이것을 보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몇이나 이제 엄밀하게 딱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학습하는 것이 이제 해석계로에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저랑 같이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먼저 사용하게 될 것을 리콜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 무엇이냐면요. 위에 예시에서 봤던 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의 k제곱분의 b에는 bk라는 것을 위에서 이제 수렴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2분의 bk 곱하기 n의 k제곱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이 되게 자명하죠. 누가 봐도. 왜냐? 이걸 개수로 갖고 이제 n의 k제곱 이것은 이제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이거 이 예시를 가져오시면은 어차피 이제 여기에서 개수 어차피 붙은 거니까 괜찮겠죠?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 봤던 그 두 예시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성질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제가 이 클레임을 증명할 것이거든요. 자,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발산하는 거 증명하는 거니까 양수 m은 찍습니다. 자, 찍었을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더 엡실론 n을 이용해서 풀어신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네, 엑지스트 하기를 이제 자연수 n1이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n1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k제곱분의 이제 pn, 이것은 사실 이제 bk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엡실론 반경을 이제 2분의 bk로 잡아버리게 된다면은 어차피 bk가 양수이기 때문에 2분의 bk제곱 이 bk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 여기 지스트 하기를 자연수 n2가 이제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n2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b분의 bk 곱하기 n의 k제곱이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러니까 임의의 양수 n보다 크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등식을 제가 별, 이 부등식을 제가 더블 스타 이렇게 해도록 하고요. 두등식이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캐피털 N을 N1과 N2의 최대값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모든 n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부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너무 자명하고요. 이제 pn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요. pn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n의 k제곱분의 pn 곱하기 n의 k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첫 번째 이거에 의해서 by star에 의해서 2분의 bk 곱하기 n의 k제곱보다 클 겁니다. 그리고 더블 스타에 의해서 이 값보다는 m이 더 작겠네요. 근데 m은 임의의 양수였죠? 따라서 정의에 의해서 bn의 극한이 무한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pn의 극한이 무한대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증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친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위에 봤던 이 성질을 쓰면 편하고요. 그리고 이 성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이것도 증명을 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거쳐나가는 그 예시들의 과정이 너무나 직관적이지만 되게 엄밀한 과정을 같이 거쳐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제가 처음에 만약에 질문에 이것만 던져줬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누가 더 엄밀하게 얘기할 것인가는 이제 엄청난 논의가 되겠죠. 점점 더 올라가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경쟁이 될 것입니다. 누가 더 엄밀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엡실론보다 작은 이제 n분의 1을 잡을 수 있다. 이것도 증명하는 거 아르키메데스 법칙. 그리고 아르키메데스 법칙을 또 이제 증명하는 것. 점점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원초적으로 처음에 배웠던 것들이 계속 쌓여 나가면서 그것들을 계속 열심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점점점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해 나감으로써 알아가는 정리들, 명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증명하는 것도 포함해서 복습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해석과 같은 경우는 이게 복습을 열심히 해주시면서 기존에 나왔던 정리나 명제들을 머릿속에 익혀놓고 잘 활용할 줄 알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체화시켜야 돼요. 그게 되게 해석학을 접목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무엇이냐면은 해석학은 여러분들이 와인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와인 같은 존재예요. 제가 왜 이런 배우 왜 하냐면요. 그 해석학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몰아가지고 쭉 하잖아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한테는 좋을 수 있겠죠. 그보다 더 효율적인 이제 공부 방법 무엇이냐면요. 조금 조금씩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그러니까 와인을 왜 비유 드렸냐면은 와인 같은 경우 이러잖아요. 조금 조금씩 마시면서 음미한단 말이에요. 음, 음. 와인이 특히 그런 거잖아요. 이제 조금 조금씩. 그냥 와인은 이제 술처럼 마구 마시나요? 막 쭉 들고 병라별 부면서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와인 같은 경우는 그거와 다르게 약간 좀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조금 조금씩 마시면서 맛을 음미하는. 해석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인처럼 이제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이제 이 해석값의 진미를 느껴보신다면은 좀 더 이제 여러분들 실력은 어느 순간 급상승해 있을 것이고
이해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잔소리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마지막을 향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마무리 지어도 되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수프림은 배웠잖아요. 수프림과 극한은 약간 좀 연관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CS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이제 A를 가져오고요. 이 집합은 절대 공집합이 아니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지스트 하기를 수열 AN의 존재에서 A 안에서 썼을 때 하기를 이 극한이 이 극한과 A라는 집합이 수프리먼과 같도록 하는 그런 수열 A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현 리마크에서 말한 그런 내용인데요. 너무나 너무 자명한 거기 때문에 사실 수프리먼의 의미를 따져보신다면 너무 자명해요. 그래서 별로 명제라는 의미도 제가 넣지 않은 거고요. 이것을 간단히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프리먼 값이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증명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스프리먼 값이 무한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한대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눠주셔야겠습니다. 케이스 첫 번째, 쉬운 거부터 할까요? 유한일 때 스프리머 오브 A가 이제 유한이어가지고 그 값을 제가 지금부터 알파라고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리머 값이 알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네, 여기 찌스트하기를 A에는 어떤 원소 A가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알파 마이너스 n분의 1과 알파 사이에 이 A가 들어와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그 명제인데요. 알파가 이제 스프리머 최소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알파 마이너스 n분의 1 알파가 조금만 작아진 이 수는 최소 단계 역할을 못해요. 상계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얘가 상계라면 최소 단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만족시키는 A라는 값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n번째 있는 A라고 해가지고 제가 수열 AN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이 극한값이 이 스프리먼 값, 그러니까 알파 값을 수렴하냐 라는 것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알파라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근데 이 보이는 것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걸 보이기 위해서 한이 부족하니까 잠깐 이쪽으로 옮겨도 되나? 못 옮기네요. 자, 그냥 쓸게요. 양수 엡실론을 찍습니다. 그랬을 때 엑지스트 하기를 자연수 n이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얘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얘를 이용해 주신다면은 알파 마이너스 n분의 1 알파 플러스 n분의 1이 1보다 엡실론 근방이 더 이제 크도록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엡실론 근방을 이렇게 가져오더라도 난 그거보다 더 작은 이제 더 큰 n을 가져와 가지고 n분의 1을 더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아르키메데스의 법칙을 이런 뜻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잘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자명합니다. 그랬을 때 n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는 지금 얘에 의해서 얘를 제 별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별에 의해서 좀 더 구간을 크게 잡을게요. 알파 마이너스 n분의 1과 알파 플러스 n분의 1이라는 구간에 들어오게 될 거고요. 이것은 알파 마이너스 캐피탈 n분의 1, 알파 플러스 캐피탈 n분의 1의 부분집합으로 볼 수 있을 거고 이것은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과 알파 플러스 엡실론의 부분집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an이 여기 들어오고 엡실론은 이미 양수기 때문에 따라서
케이스 첫 번째 증명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클레임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클레임 증명 완성하게 되었고요. 케이스 두 번째는 간단하니까 바로 여기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수프리머 오브 A 값이 이제 무한대일 때를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수프리머 값이 이제 무한대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모든 자연수 이제 n에 대하여 네, 이게 지스트하기를 이제 A의 원소 수열 AN이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AN이 n보다 항상 크도록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n을 어떤 걸 가져오든 간에 그보다 더 큰 AN이 존재해야지 이제 무한대로 스프리먼 값이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정의였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무한대의 정의에 의해서 무한대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또 AN마저 이제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한대 값은 이제 수프리머 오브 A 값과 같기 때문에 결국 증명이 완료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 해보게 되었고요. 되게 수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은 엡실론 N로법 또는 엡실론 베타 노법이라는 것은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좀만 더 이제 심화된 수학을 공부하셨다면은 이 부분을 되게 열심히 학습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미적분학을 학습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연습하지 않는다면은 되게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 이런 증명을 직접 해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제가 예시를 다뤄준 것들 이외에 다른 문제들은 많기 때문에 연습 문제도 풀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상승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나머지 이제 몫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이제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저 모노톤 시크릿 시퀀스라는 이제 단조 수열을 가지고 우리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수업 이쪽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좀 더 양질의 수업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만족하지 못한 수업을 좀 한 것 같아서 약간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만약에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주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